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이제 페로의 계절이 왔네요. 선인장들은 보통 봄이 성장기이지만 페로 각투스는 가을이 성장기입니다. 일반 선인장들은 봄에 분갈이 하는 게 가장 좋지만요. 페로는 8월에 분갈이 하여서 가을에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페로는 8월 초에 저는 뽑아서 3주 전후 말리고요. 8월 말에 분에 올리는데요. 말리는 과정은 재배가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해요. 선인장 분갈이 시에 디스코와 태평한 능파는 뿌리 정리를 최소화하여서 말리지 마시고요. 바로 분에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 그룹의 선인장은 분갈이 몸살도 아주 심하고요. 뿌리 활착에도 아주 애를 먹이는 종들이니까요. 페루는 분갈이 몸살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어린 선인장의 경우는 페로라도 봄에 분갈이를 하셔도 돼요. 오늘 분갈이할 페로 선인장인데요. 야생이고요. 이 선인장은 물을 뿌리지 않아도 이렇게 가시가 붉게 빛나요. 지금 실내라서 붉은 가시의 색상이 맑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지금부터 분해서 선인장을 분리할 건데요. 야외에서 하면 옆면을 바로 바닥에 탁탁 쳐도 금방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실내니까 아래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 외곽을 분리를 먼저 시킨 다음에 분해서 분리할 거예요. 이렇게 화분 외벽을 몇 번 두드려주면 분리가 아주 잘 됩니다. 선인장을 분갈이 할 때는 2주 이상 물을 주지 마시고 말린 다음에 분갈이 하면 분갈이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저는 이렇게 큰 선인장은 특히 거의 한 달은 물을 주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거우면. 그래서 무게도 줄여주고요. 뿌리 몸살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선인장을 너무 크게 키우면 화분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공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주 박하게 키우고 있고요. 야외에도 재배 공간은 있지만 저는 페로는 다 실내 베란다에서 재배해요.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해주면 정수리가 대머리가 되거든요. 가위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열 소독을 하시거나 알코올 소독을 하는 게 좋은데요. 물론 선인장 상태가 아주 좋고 가위로 병발을 제거한 적이 없으면 저는 가끔 이 과정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는 뿌리는요, 손으로 훑어내도 되지만 이렇게 가위로 정리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가위로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저는 말리는 기간을 페로는 2, 3주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배가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분에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뿌리 정리를 한 다음에는 세척을 하셔도 되고요. 관찰을 해봐서 깍지나 별 문제가 없다면 세척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뿌리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원해졌지요? 가시 선인장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문을 이렇게 여러 겹해서 접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분이서 분갈이를 할 때는 한 분이 이렇게 스티로폴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분갈이 할 때 편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신문으로 감싸서 분갈이를 할 거고요. 지금 선인장이 너무 커서 신문이 모자라죠? 이럴 경우는 신문을 사실은 사선으로 접으면 좀 더 길어집니다. 좀 짧지요? 사선으로 접었어야 되는데 잘못 접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살균제를 희석할 건데요. 살균제 이만큼에 1리터에 희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1리터씩 희석하진 않고요. 저거에 반만큼 희석합니다. 살균제는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고요. 선인장이 건강하고 뿌리도 건강하고 뿌리가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 한다면 살균제를 굳이 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뿌렸고요. 이 호두는 자세히 보시면 생장점마다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꽃대가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돼서 올해 꽃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호두는 꽃의 색깔이 연두빛을 띠는 호두고요. 분갈이 후에 그냥 바닥에 누워 놓으면 생장점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놓는데요. 화분 귀퉁이에 신문을 대어 놓으면 선인장도 조금 더 편안하겠지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할 건데요. 페로각투스는 강모래를 주재료로 저는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붉은 모래와 가는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강모래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2번 넣었어요. 강모래를. 예전에는 강모래만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통기성이 문제가 돼서 물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펄라이트도 1만큼 넣겠습니다. 1이 안 되지요. 나중에 추가로 조금 더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훈탄도 2번, 조금씩 2번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성장을 유도하고 싶거나 어린 페로의 경우는 저는 상토도 섞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페로각투스의 경우는요, 저는 상토를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섞습니다. 이제 화분에 올릴 건데요. 화분 바닥에 보통 저는 굵은 마사를 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화분은 저 굵은 마사는 너무 무거워요. 통기성을 줄 수 있는 이렇게 굵은 대림 난석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입자가 크고 그러니까 공간도 조금 더 크겠지요. 통기성에도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는 난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용토를 여기다가 적당히 채워주는데요. 이렇게 먼지가 날릴 정도로 흙이 마른 흙보다는 저렇게 뿌리 정리를 해서 말린 과정을 거쳤을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는 정도의 용토가 더 뿌리 내림에 좋고요. 용토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더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인장을 그 위에 올려 놓을게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분갈이 과정을 모두 보실 수 있게 제가 하나도 잘라내지 않았어요. 다만 3배속에서 5배속 정도로 제가 분갈이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선인장 사이사이에 용토를 모두 채우시고요. 이제 신문은 치우셔도 되고 위에 머리를 잡고 살짝살짝 이렇게 기울이면서 맞아 채워주면 되는데요. 제가 용토를 아주 알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맞았는데 약간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페로는 성장을 유도하는 선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씻은 마사를 조금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은 마사 양이 조금 평소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붓끝으로 안으로 흙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페로각투스처럼 가시가 긴 선인장은요, 사이사이에 흙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 흙도 모두 채워주고요. 먼지도 또 털어주고요. 그래서 붓을 앞뒤로 저는 양끝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왼쪽에 있는 화분이 원래 이 아이가 들어있던 화분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조금 더 큰 화분에 하려고 하다가 물을 너무 오래 먹으면 웃자람이 있을 수 있어서 요 가운데 화분에 올렸는데요. 페로는 대품인 경우 요 정도 공간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물론 온실에서 재배한다면 공간의 여유가 좀 더 있어도 되겠지만 베란다에서는 요 정도의 공간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요 정도 공간이 있게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가득 찬 거예요. 페로의 매력은 이렇게 가시지만요. 올해는 흐린 날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꽃봉오리가 아주 늦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페로꽃을 많이 못 봤고요.
이렇게 분갈이까지 하니까 어쩜 내년에나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페로각투스의 분갈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말리는 기간을 최소화하면 지금 분갈이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페로는 분갈이 몸살도 없고 적응도 빨리 하니까 가을 성장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페로 분갈이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